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장 마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소폭 상승한 채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는 0.19%, 코스닥은 0.9%,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수급 상황은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좀 많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거의 매수를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잘 지나간 것 같아요. 큰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좀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장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코스피가 3143포인트, 코스닥은 982포인트 많이 올라왔습니다. 향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좀 지수가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종목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날이었는데요. 좀 프리엠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전고점 바로 하루 만에 돌파를 해버리면서 상한가를 가버렸고, 그리고 원래 또 강했던 동신건설, 과거에 뭐 점상으로 뭐 4번까지 갖췄던 엄청나게 셌던 종목이었는데 전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상한가라는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슈프리마 HQ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24% 이상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토탈소프트도 16%,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그 직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많이 올랐죠. 토탈소프트도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원래 강했던 뭐 에이텍이나 형지 이런 종목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지금 5배 정도 올랐죠. 5,000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SG도 오늘 꽉 찬 양봉 13%로 올랐고요. 신라SG도 되게 뒤늦게 상승이 나왔던 1월부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얘는 이제 무상급식 재료도 있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회사에서 우리는 이재명과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고요. 뭐 이스타코도 뒤늦게 좋았던 종목인데 오늘 좀 올랐고요. 비비안이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엄청 상승을 했다가 다 반납하고 오히려 그 밑으로 지하로 파고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7% 정도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많지만 이제 비비안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카스도 상승이 나왔죠. 얘도 별로 오른 게 이제 875원이 코로나 저점이었으니까 한 3배 정도 올랐네요. 저점 대비해서는. 그리고 뭐 TLI도 있었고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에이텍, TN 최근에 좋았죠. 좋아요.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도 네 좋습니다. 형지 엘리트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뭐 수산 INT 원래 강했던 예전에 수산 INT도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세계건설 도 올랐고 TPC 글로벌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TPC 글로벌도. 그리고 CS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CS가 이제 신규 부각, 그리고 YOM이라는 기업도 신규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던 종목인데 야 무섭게 빠졌네요. 16,000원에서 3월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기였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보면 이제 좀 오른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 다시 또 상승을 했다. 이것도 새로 부각됐다. 아니, 새로 부각이라 하기 좀 그렇다. 아무튼 YOM도 상승을 했고요. 네, YOM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지율 조사를 또 했더니 윤석열 이제 7%나 하락을 해서 이제 현재는 다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1위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물론 이대로 윤석열 관련주가 끝났다고 볼 수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 좀 이재명하고 해볼 만한 그런 인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던 날이 있었잖아요. 하루 정도 좀 조정을 받았던 하루 이틀,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선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날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이 올랐던 아이크래프트나 뭐 애니녹률 같은 거는 이제 못 사죠. 막 7배씩 올랐으니까. 녹률은. 그래서 일단 올랐던 게 좀 특이했던 게 덕성우가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승일이 좀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크라운 제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상승을 했습니다. 크라운 제과 우는 꼬리 반납을 많이 하긴 했는데, 크라운 혜태도 한번 볼까요? 혜태는 다 반납을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관련된 종목은 덕성이랑 승일하고 크라운 제과 3개가 올랐다. 근데 아직 끝나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무작정 뭐 사면 안 되고 더 봐야 합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조정일까 끝일까? 다만 야권에서 이재명과 비빌만한 지지율이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게 혹시 부활할까? 바로 매수는 좀 어렵고 지켜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이제 소프트 캠프가 있었는데요. 소프트 캠프가 오늘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괜찮아 보여요. 이게 비대면 관련된 이슈로 해서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한번 세게 올랐다가 더 많이 올랐다가 끼가 있는 종목이죠. 이것도 거의 뭐 2,000원 이하에서 이제 5,0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데 소프트 캠프 코맥스가 오늘 좀 안 올랐어요. 아직은 정책주가 아닌가? 그러지도 않은 게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른 거 보면은 시원하게 못 가더라고요. 코맥스가 사실 이것도 꽤 오른 편이긴 해요. 네. 안 오른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 최근에 이슈됐던 뭐 3월부터 해서 계속 윤석열 테마주 오를 때 이재명도 어느 정도 오르고 그랬는데 코맥스가 좀 유난히 안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3월 말부터 해서 이재명 테마주 올랐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그 부동산 공급 정책 때문에 서울시장에 누가 됐던 부동산 공급 정책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서 건설주라든지 건축 자재, 뭐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오늘 한국 가구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20%까지 상승을 했었고 NX도 좋았어요. 16%까지 올랐는데 전부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몇 개 오른 종목이 있었는데 벽산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벽산. 그리고 국보 디자인 16%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동아기업이 10% 정도 올랐고요. 일성건설이 상한가. 그리고 한신공용이 15%. 그리고 센트럴바이오가 얘가 이제 원래 그 전에 중앙리빙테크라는 건자재 관련된 기업인데
신사업 추가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지만 오늘 이제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업도 올랐고요. 12% 정도. 근데 금강공업운은 어땠나요? 7% 정도 올랐네요. 이거 단일가인가? 네, 단일가. 어쨌든 부동산 공급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반응이 좀 강하게 나왔다. 왜냐면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일성건설 이런 거, 벽산 이런 게 나왔고, 원전 정책주로 에너토크 상한가 찍고 밀렸죠. BHI 또 좀 올랐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좀 늦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좀 쉬었어요. 뒤늦게 올랐는데 쉬었고,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이슈가 좀 있으면서 그 반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러시아 백신이 있겠죠. 그 스푸트니크 V. 그래서 이제 이수앱지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요. 또 아이진, 이게 이제 mRNA 백신 부각되면서 다시 좀 올랐고, 그리고 셀리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K백신, 이제 코리아 백신 성공 기대감으로 이제 이슈가 됐고, 회사의 대표가 이제 성공을 거의 확신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발표된 게 지금 며칠 전인데, 그 이후로 계속 좋았습니다. 거래량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아주 오랜 동안 우하향을 하다가 작년 9월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오늘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이유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9,000원에서 거의 뭐 5배 이상 올랐던 종목인데, 이런 거 이제 하락하는 거 중간에 잡으면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또 참 고통스럽겠어. 이 기업은 이제 백시텍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밀리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백시텍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나무 관련된 종목이 이제 어제부터 해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끝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위험하니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두나무뿐 아니라 이제 크래프톤 관련된 거, 대성창투도 크래프톤 관련된 내용이 같이 이제 겹쳐 있는 쌍테마인데,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거의 뭐 4배, 5배 정도, 4배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대원 미디어가 최근에 너무 좋죠. 뭐 웹툰도 잘 되고, 뭐 닌텐도도 있고, 최근에 그 용갑 합체라는 뭐 국산 애니메이션? 공룡 나오는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 상영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용갑 합체 재밌나봐요. 이거 좀 영상을 같이 보기 좀 그렇고, 아무튼 재밌어 보입니다. 공룡 나오는 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봤을 때가 얼마였지? 요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이것도 1월이구나. 요맘때였나 보다. 만원 이하 9,000원, 8,000원 막 이랬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35,000원이 돼버렸어. 아무튼 대원 미디어가 이제 올랐고요. 이런 거는 좀 따라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물론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고점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못 팔면,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런 내용이 막 5만원 간대더라, 6만원 간대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거 따라 붙으면은, 뭐,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데, 갑자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은, 그냥 밑으로 꼬라 박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한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젠이 무상증자한다고 하죠. 좀 올랐고요. 그리고 M2N이 이제 신라젠을 인수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저께 한번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은 더 큰 상승을 했어요. 근데 신라젠 같이 투자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회사들 상장 폐지가 되냐 마냐 계속 이제 공방이 오갔던 그런 기업을 인수하는 게 얼마나 이 M2N이라는 회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개발하고 있는 그 항암제였죠. 그게 얼마큼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글쎄요, 이 신라젠을 인수하면서 얼마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저라면은 전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매수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고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건드리겠어요. 근데 더 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이제 맞지는 않았고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또 올랐죠. 얘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쉴 때도 얘는 오르더라고요. 계속 현대바이오는 그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쉬는 기간이 꽤 있었잖아요. 셀리버리 뭐 아무튼 현대바이오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100% 억제 가능한 뭐 원천 기술을 특허를 출원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IB 김영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올랐는데 재료 찾기가 좀 어려워요. 윤석열 테마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다. 시가총액이 800억이고요. 뭐 재무 상태 이렇게 나쁘고 아니고 실적이 뭐 쓰레기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때부터 작년 10월부터 이거는 합병이 된 건가 보다. 작년 10월에 NH 스펙 15와 합병하여 코스닥 스펙주랑 합병해서 상장이 된 이후에 10월 13일에 상장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다시 제자리가 온 거네요. 이거는 시초가가 1890원. 오, 거의 소름 돋을 정도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스펙주는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기 위한 그런 종목인데 10월 13일 상장한 날 가격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본전이었겠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요. 개별주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17%나 하락을 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1위가 되었고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20개 정도 이상 되는 종목이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윤석열은 좀 하락을 했는데 과연 이게 끝일까 아닐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 인물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당, 민주당 뭐 어쨌든 선수가 누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비벼볼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외에는 비벼볼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이제 끝일까 다시 되살아날까는 계속 봐야 돼요. 제약바이오 섹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상승한 제약바이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바이오 섹터의 유행을 불러올 것인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것들이 불러올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이슈가 계속 있는지. 근데 이거 해외에서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맞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이제 뭐 벽산이니 이런 뭐 한신공영, 일성공사 이런 데 올랐는데 후발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정부 정책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의 그 eGMP 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좀 올랐거든요. 현대모비스,
좀 무거운 건데 5% 이상 올랐고, 덕양산업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장중에는 26%까지 갔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상한가를 외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빼버렸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가 조금 올랐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그리고 정세균 관련된 종목이 케이프탑 리츠가 장중에 좀 많이 뺐어요. 마이너스 8%까지 뺐는데 이게 플러스 3.3% 그 양봉 마감을 했단 말이죠. 수산중공업도 마이너스 7.7%에서 양봉 오히려 이제 5% 이상까지 상승을 했고, 신한실업은 지금 단일가 거래라서 뭐 조금 5% 내외로 이제 빠졌다 올랐습니다. 이게 장국 후반에 올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2시 넘어서부터 올랐으니까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요. 윌비스 한번 볼까요? 윌비스 뭐 쌍용정보통신도 있는데 악재가 나왔던 종목이라서 신한실업 아무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왜냐면 지금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여당이 졌잖아요. 그 오세훈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좀 밀어주고 있던 그 이낙연 씨가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후보로의 좀 그런 강력함들이 많이 보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주자로 이분을, 정세균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없진 않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이거 800원에서 3배 가까이 올랐고, 뭐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뭐 윌비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 관련된 거, 일자리, 정부 정책 플러스 정세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좀 마감을 해보고요.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소프트캠프, 비비안, 코맥스 말고도 많이 또 가겠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은 많이 또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올린 다음에도 다음날 뭐 이제 장 시작해서 뭐 한두 시간 안에 분명히 이게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막 급하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좋게 봤던 종목들이 또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DPC 음봉에서 양봉 마감해서 너무 기분이 또 좋았어. 마이너스 5%인데 이제 플러스 7% 마감을 했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음봉 마감을 했네요. 라운시큐어는 또 음봉 마감을 했구나. 아무튼 DPC 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전 내일 금요일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도록 하고요. 내일은 제가 오후에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마감 분석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